자, 그래서 이제 그 연관되는 그 다음 단계 말씀이 되겠죠. 자, 자기 노출 방법으로서 운유입니다. 6. 자기 노출 방법으로서의 운유. 대부분의 내담자는 상담할 때 자신의 가지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고 자기 문제를 잘 파악했다면은 혹시 상담하러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한다든가 보다 나올 수 있는 어떤 해결을 찾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기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잘 모르고 왜 이런가, 왜 이러지, 자기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운유는 바로 내담자의 자기 표출을 돕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가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자기의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내담자가 운유를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자기의 내면을 노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내담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직설적으로 또는 충분히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운유는 자기 노출에 좋은 방법 중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반복되는 말씀이죠. 직설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힘들다. 그리고 나에 대한 그 어려움을 자기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내가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러지? 하는 자기가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운유가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추가력을 볼 때 내담자의 인지에 대한 통찰을 재구조화하거나 발달시키는 이야기로서 운유의 사용 예를 살펴볼 수가 있고 운유를 통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예를 관찰할 수 있다. 자, 아까 추구록이라고 그랬죠? 안에 나타난 이런 상황의 대화 내용을 이렇게 나열해놓은 것, 이걸 추구록이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현실적인 상담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바로 현실적인,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그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다음에 장래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한번 이렇게 도입해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모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어떤 운유를 사용하면서 서로 자신의 문제를 표출하는가, 자기를 노출하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담자, 이게 바로 추모력이죠.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지금 내담자에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저거 두 번 나온대요. 저는입니다. 자, 이 맥락에 문제가 없으면 놔둘게요. 저는 강조할 수 있겠네요. 저는 할 수 있겠죠? 싫습니까? 자, 선생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하는데, 물론 내담자는 자기의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어렵거나, 곤란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상담자가 선생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은, 제가 선생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자기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어떤 위안을 줘야 되죠. 말을 하라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못 할 거예요. 이해는 하겠죠? 자, 그렇지만 대개다 보면은 자기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대화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자, 선생님의 상태를 어떤 속담이나 동화 같은 것에 비유해 보신다면은 어떤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슬쩍 운유의 어떤 도출해내기 위한 그 내담자의 내면을 이렇게 노출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운유의 방법을 슬쩍 던져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그러니까 내담자가, 선생님, 미운 오리새끼 아시죠? 저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운유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미운 오리새끼. 여러분, 미운 오리새끼 잘 아시죠? 안데르센이 있었던 그 동화죠? 오리 알들이 섞여 있는데 그쪽에서 그 이상하게 생긴
올이 아닌 다른 게 아랫개로 나와가지고 천대받고 확대받고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자라나는 그런 얘기죠. 그 마지막에 자라다 보니까 이게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거, 백조. 라고 나라도 헐헐 날아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간편하게 요약하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상담자가 그러면 그 얘기가 대략 어떤 내용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대략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의 내담자의 내면을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하나의 단계적인 어떤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가 자기를 말하죠.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 백조인데 그 얘기 이제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물어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것을 내담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니까 그와 같은 은유를 했겠죠. 미운 오리 새끼가 내용을 몰랐다면 이 내담자는 아마 이 은유를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담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 내담자가 그냥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자기가 백조인 줄 알고 이제 헐헐 날아가는 거예요. 좋은 결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그 미운 오리는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서 모두에게 환영받고 날아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도, 즉 내담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네 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억압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생활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결국 미운 오리 새끼는 결과적으로 백조가 되어서 홀홀 구름을 이렇게 사고 날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담자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심어주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담자가 아마 저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예요 하고 그 말씀 해줬지만은 아직 자신에 대한 아까 그 말씀에 대한 그 자신감이라든가 아직 그 어떤 긍정적인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즉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자 상담자가 혹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작은 기차에 대한 얘기를 알 것이라 이 부분 도입된 얘기 때문에 얘기의 우화, 어린이에 대한 우화, 이 얘기 동화인데. 기차를 이제 의인화시킨 거죠. 기차가 달려가는데 힘이 들다, 멀리 간다, 언덕으로 올라간다 하는 그 힘든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동화 내용이. 그래서 맨날 기차가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기차가 올라가는 그런 내용의 동화입니다. 자, 혹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작은 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알고 있지요. 기차가 난 할 수 있으라고 말하니까 언덕을 올라갔다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께서도 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시고 계시는군요 하고 그 사람의 긍정적인 내면을 이렇게 들춰내주는 어떤 그런 상담자의 은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가 저는 절망이라는 깊은 늪에 빠진 사람과 같아서 헤어나기 어렵고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여건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은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구록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은유의 법을 써가지고 이 사람의 부정적인 마음, 침체된 마음을 밝은 곳으로 유도해주고 은유를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은유를 상담자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추구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내담자는 은유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수월하게 생각합니다. 은유로 하는 건 쉽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동화에 빗대니까. 이를테면은 내담자가 진술한 미운 오리 새끼, 거기에 나온 백조, 절망의 깊은 늪, 작은 기차 등은 모두 은유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기를 대신하는 그런 은유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담자가 은유에 있어서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투사해가지고 그 은유에 사용된 그 단어의 존재죠. 그 상태를 거기에 투사해가지고 표현함으로써 상담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용이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방금 같은 추구록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히 위기에 처한 내담자일수록 은유를 통해서 그의 내면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위기라는 것은 막중한 어떤 죄 가운데 있다든가 아니면 생명이 위독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든가 그런 어려운 문제이죠. 위급한 어떤 그런 문제겠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다든가 아니면 그 자기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어떤 그런 대담력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이때 바로 적절한 이와 같은 은유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보다 쉽게, 오히려 적나라하게, 세밀하게, 광범위하게 자기의 어떤 그 문제를 드러내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이렇게 은유의 하나의 대상을 사용하면
그 문제를 단순하게 단번에 이렇게 쉽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심각한 문제에 처하거나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가 자신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은유이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위기의 상담자로서 기독교 상담자는, 자, 우리 항상 또 우리에 대한 신앙 상담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견뎌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자는 내담자의 적절한 은유를 찾아서 자신을 토할 수 있도록, 수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위기 개입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은유를 이용해서 내담자의 하나님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내담자의 은유가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는 바로 은유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담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뭐 시키면 돌덩어리 바위덩어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히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자연의 하나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비한다는 것은 사실 아니 되죠. 그렇지만 내담자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아까 신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로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은유 기법은 집단 상담, 자, 단순한 개인적인 상담이 아니라 집단적인 상담이 되겠죠. 물론 여러 사람을 놓고 이렇게 상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분도 있겠어요. 그래서 내담자의 자기 노출의 방편으로서 매우 유용한 도구로 이해하고 활용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은유 기법이 다양한 모습으로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문제를 제공해주고 해결책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방법으로서의 어떤 많은 분야를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졸리실 것 같아요.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10분씩 한 55분쯤에 다시 할게요. 그 대신 당겨서